안녕하세요. 뿌띠의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50의 기술. 경이로운 가족이 되는 방법에 대한 부분 중에 일부를 소개하려고 해요.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족쇄라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신화 속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어떤 가족이 바람직한 가족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한 단어는 경이입니다. 놀랄 경자에 이상할 이자를 씁니다. 가족은 살아갈수록 나이 들수록 놀랍고 이상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가족이 되는 방법 3가지를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집의 이름표 바꾸기,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속마음 드러내기, 세 번째는 자녀 앞에서 공개적으로 화해하기입니다. 우리 집의 이름표를 바꾼다는 것은 그 가족에 대한 정의, 개념,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가족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우리 가족은 땡땡땡한 가족이야 라고 정의할 때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땡땡땡한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녀 앞에서 공개적으로 화해한다는 것은요. 가족 안에 각각의 개인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싸우는 경우 보통 아이들 앞에서 화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 볼 때 싸우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매일매일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대신 화해는 애들 앞에서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꼭 공개적으로 아이 앞에서 화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화해하는 것을 자녀분에게 공유할 때 아이들도 뭔가 문제가 생겨도 화해를 하고 점점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겠죠.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가족을 위한 속마음 드러내기입니다. 가족을 위한 속마음 드러내기. 여러분은 가족에게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나요? 이런 게 쉽지는 않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속마음은 너무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인데 퍼붓는 말은 놀라울 정도로 공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밖으로 빼고 밖에 있는 이야기를 안으로 모아보자는 거예요. 밖으로는 성질내고 안으로는 사랑 고백하는 내담자가 10명이 있다면 10명 중 8명은 속마음 이야기를 밖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가족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사이드 아웃,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안에서 밖으로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문턱을 넘는다는 건 성장과 성숙이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다른 질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턱을 넘기 위해서 내 발을 올려서 넘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그 문턱을 넘어본다면 그 다음부터 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용기를 내면 가족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나 사실은 엄마가 정말 좋아요. 혹은 여보, 내가 자기한테 정말 미안했어 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듣는 가족은 어색하게 대꾸할지도 모릅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됐어, 가서 저기 물이나 떠와. 이렇게 반응하며 기껏 용기 낸 사람을 머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 가족은 갑자기 들어온 자극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물이나 떠와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사과와 감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일련의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관계의 문턱을 넘어본 것이지요.
관계의 문턱을 넘어가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종의 모방이 발생합니다. 부부끼리 자극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족 모두가 화해하고 사과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상호작용이 그때부터 일어나거든요. 누가 시작할 것인가만 남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가족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냈구나. 어색한데 괜찮구나. 반복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렇게 가족은 속마음을 터놓기가 전보다 더 자연스러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내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아이한테도 야,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학원 때려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심은 뭘까요? 나는 너가 학원 숙제 열심히 해가지고 성실히 잘 다니면서 성적도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면 엄마는 너가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성실하게 하는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내면 안에 내가 원하는 말이 있는데 밖으로는 굉장히 차갑고 거칠고 듣기 싫은 말로 나가거든요. 내 속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좀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말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변화한 것이 있다면 친정엄마와 대화할 때 사랑해요 라고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도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거든요. 아이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친정엄마한테 그래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와 이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나도 듣고 싶었던 말이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엄마와의 대화 방법도 바꿔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엄마가 그 말씀을 들어주셨죠. 그리고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다 성숙하게 반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자녀와는 더 노력해야겠죠. 진짜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예쁘게 표현하는 것, 이게 인문학이구나. 김정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습니다. 그래서 노력 중이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내 마음을,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거,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꼭 해보세요. 정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요. 남편한테도 이렇게 안아줘요 라고 얘기하는 말도 처음에 굉장히 용기를 내야 됐거든요. 그런데 한번 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용기 내서 해보고 싶으실까요? 댓글로 이런 말도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용기 내서 해봤더니 이런 반응이었어요. 부끄럽지만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말을 해볼까요? 등등의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좋아요가 저에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